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오늘 5편은 원래 제가 역기구학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순기구학하고 역기구학 사이에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먼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편에서 역기구학을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오늘의 문제의 요인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MG996R이라고 하는 서버모터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서버모터를 아두이노의 서버 라이브러리,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로 구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좀 불만이 있는 게 있었거든요. 이 서버모터를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로 구동을 시켜보면 0도에서 180도까지 돌아간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 돌아가는 각도를 보면 0도에서 180도로 안 돌아가요. 조금 이상하게 삐딱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까지는 그냥 그게 뭐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그게 그 데이터 시트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서버 모터는 0도에서 180도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모터입니다. 그런데 아두이노 서버 라이브러리에서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 문제의 요인은 뭐냐면, 여기 붙어 있는 아두이노 나노,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모든 서버 모터를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뭐라고 되지, 일반적인 서버 모터를 연결 가능하도록 라이브러리를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일부 서버 모터의 경우에는 0도에서 180도 사이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0도까지 못 가거나 정확하게 180도까지 못 가는 그런 서버 모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서버 모터가 180도 지점으로 이동을 하라라고 하면 모터가 그쪽으로 가겠죠. 실제로는 못 가는데 그쪽으로 가라는 명령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돌아는 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스톨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스톨 전류는 원래 서버 모터가 움직일 때 사용하는 전류보다 엄청나게 많은,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니까 생기는 그런 어떤 에너지의 손실, 뭐 1A 이상의 스톨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아두이노에서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원래 이만큼 돌아가는 거를 약간 좁혀가지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안전지대의 양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거를 제가 먼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원래 서버 모터가 표준적으로 50Hz짜리 PWM 신호를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한 주기의 타이밍은 20mC로 정해집니다. 20mC로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사각 펄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때 여기 위쪽에 보이는 작은 그 빨간 화살표 보인다, 그죠? 요 폭하고 요 넓은 폭하고 비율에 의해 가지고 각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폭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느냐에 대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MG996R은 500 마이크로초에서 2500 마이크로초 사이로 그 폭을 조정을 해주면 0도에서 180도까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두이노의 서버 라이브러리는 544, 아래쪽으로는 44만큼의 여유 공간을 두고 위쪽은 100만큼의 여유 공간을 뒀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MG996R 같은 경우는 0도가 3.96도가 되는 거고 180도 지점이 171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는 한 4도 정도 손해를 보고 위로는 9도 정도 손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180도 중에 13도만큼 안 돌아가는 영역이 생기고 그 사이에서 모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0도라고 알고 있었던 지점이 3.96도가 되는 것이고 180도라고 알고 있는 지점이 171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 로봇을 조립을 했을 경우에는 로봇이 180도 범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협소한 범위로 움직이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온 이 로봇은 새로운 형식에 맞게 수정을 해놓게 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새롭게 그렇게 조립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MG996R의 샤프트 위치 보인다, 그죠? 요 샤프트는 제가 이 모터에 정확하게 90도 지점에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90도고 이 샤프트가 어느 정도 범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보면 되겠다, 그죠? 자, 먼저 노칸다 카페로 가셔가지고 A타입 로봇에 가면 원래 제가 1-1 조립할 때 사용하는 코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로봇을 조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그 코드가 여기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이 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모터는 90도 위치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0도 위치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 샤프트가 0도가 정확하게 수평이 돼야 되는데 조금 들려 있는 거 보이죠? 4도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180도 지점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180도 지점이면 여기 이렇게 돼야, 여기 제 손톱인 위치가 180도 지점인데 9도만큼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두이노의 서버 라이브러리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제가 여기 왕쪽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0도 지점. 이거 고정을 할 수가 없구나. 움직거리니까. 자, 여기가 90도 위치, 여기가 180도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새로운 예제를 또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자, 노칸다 카페로 가셔가지고 A타입 로봇에 가보시면 5-1번 MG996R용으로 로봇을 조립할 때 사용하는 코드. 이 코드는 1-1을 수정 보완한 코드입니다. 자, 요거를 갖고 와서 자, 내부에 필요한 부분 설명을 조금 드리고 차이가 있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요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원래 코드는 요렇게 돼 있거든요. 모터1 어태치에 2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어태치 함수의 매개 변수가 1개일 때는 핀 번호만 입력이 돼요. 이번 핀에 서버 모터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544에서 2400 범위로 알아서 네가 조정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그 범위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버로드 된 함수가 있어요. 아두이노 서버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네가 수정할 거면 수정을 해서 써라. 우리는 안전하게 가는데 네 모터에 따라서 그게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500에서 2500이면 네가 수정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 해놓은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것입니다. 500에서 2500으로 나는 설정을 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버튼 누르면 각도대로 이동되는 거는 같은데 그 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업로드 해가지고 같이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샤프트는 90도 위치에 있고요. 0도로 보내보죠. 자, 0도 지점에 정확히 와 있는 거 보이죠? 자, 이제 90도. 자, 180도. 180도까지 도달이 되죠? 90도, 0도, 90도, 180도. 요 지점이 2500 지점. 그러면 요거는 절반이니까 얼마죠? 1500 지점. 요 지점은 500 지점. 500, 1500, 2500. 요렇게 해가지고 서버 모터를 자, 정확히 움직이게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 직전하고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서버 모터가 움직이는 각도의 범위가 달라졌으니까 새롭게 조립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이거는 이제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럼 수정된 로봇을 제대로 조립이 되었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코드도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카페에 보면 A타입 로봇의 5-2번 수정된 로봇의 기본 동작을 확인하는 코드 있습니다. 이 코드를 자, 쓱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메모해놨지만 3-1 코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전에 그 오버로드 된 함수 부분만 달라요. 이 부분 500에서 2500 부분을 내가 쓰겠노라. 그럼 요 코드를 로봇에게 업로드를 하는데 요 로봇의 조립 상태가 이전 조립 상태라면 이상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같이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봇이 대기 자세로 들어가고, 자, 슬립 자세, 대기 자세, 슬립 자세, 대기 자세. 요 버튼 누르면 로봇이 직립 자세가 됩니다. 근데 약간 로봇이 앞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요 부분이, 제일 아래쪽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보면 좀 유격이 있다, 그죠? 유격이 없으면 이게 거의 뭐 수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얘가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 애가 요쪽이가 좀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쏠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여서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각도가 맞다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녹화다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자, 다시 대기 상태 슬립 모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5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 편에는 로봇이 544에서 2400 범위로 움직였다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5편부터는 500에서 2500 범위로 정확하게 0도에서 180도 범위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출발할 거니까 이제 요 부분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서브모터가 움직이는 각도가 정확해야 나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제어해보자라고 했을 때 각도가 맞아야 위치도 정확하게 맞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오늘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어서 진행하게 될 6편에서는 이 로봇을 각도를 이용해가지고 순기구학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입력해가지고 각도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어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역기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것인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보여드릴 거니까 6편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